반갑습니다.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이병준입니다. 자, 제목이 싸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싸가지라고 얘기를 할까? 어감상 느낌도 별로 안 좋은 이 싸가지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사용을 하고 있을까? 도대체 왜 싸가지 코칭이 필요할까? 자,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드리겠습니다. 자, 싸가지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마덕놀이의 윤문식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호밍맹이 소리를 잔뜩 집어넣고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그 뉘앙스에 참 그 자체가 좀 구수하기도 하고 아주 그분만의 특별한 매력이 되기도 하지요. 또는 이 조폭 영화 같은 데서 이 전라도 쪽의 사람들이 아주 걸쭉하게 이렇게 이런 저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러면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로 바뀌는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겁니다. 이 말 자체의 뉘앙스가 좀 비속어 같고 욕설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썩 친근한 느낌이 들진 않겠지만 싸가지는 엄연히 우리말입니다. 보통 명사에 해당되는 말이고요. 싹수의 순 우리말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. 그러니까 이 강원도 지방이나 이 전라도 지방의 사투리 개념인데요. 싹수를 지칭하더라, 어린 싹을 얘기하는 것, 이제 그런 것들을 싸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. 우리 국어에서 어린 새끼를 지칭하는 그 전미사 중에 아지라는 말이 있죠. 그래서 소아지에서 송아지가 나오고 개아지에서 아지가 안 되니까 강아지가 되고 또 말 플러스 아지에서 망아지가 되는 자 이런 것들 어린 싹을 지칭하는 내용을 아지라고 하는데요. 그럼 싹에다가 아지를 붙이면 어린 싹, 돋아나는 싹, 싹수, 처음 틔우는 싹 이런 느낌들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어린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어릴 때부터 보이는 이 사람의 품성, 또 성품, 태도,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싸가지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 농부들은 싸가지의 유무를 가지고 그의 농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싸가지가 괜찮다. 싸가지가 정말 튼실하다. 그러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 되는 거고요.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싹수가 노랗다. 올라오는 그 싸가지의 모양이 시원찮고 누리 팅팅하고 부실하고 그랬다면 그 해는 많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이 사람으로 말을 하면 이 싸가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고 또 창조성을 꽃피울 수 있는 태도도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이타적이고 배려할 줄 알고 챙겨줄 줄 알고 어떤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싸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. 자, 어떤 분들은 이 싸가지란 말을 네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. 즉 사람이라면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갖추거나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를 다 보지 못하면 싸가지가 부족한 사람 또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요.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춘하추동, 상하좌우, 고저장단, 인의예지, 동서남북, 또 부모 형제, 남녀노소 등등 사람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보아야 될 그런 요소들이 되겠고 누구하고도 통하는 존재가 되면 사통팔달에 아주 이렇게 유연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. 자, 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싸가지 있게 키워야 되는가 하면요. 이게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옛날에는 기업들이 어떤 탁월한 두뇌, 유창한 외국어 실력, 올 A 학점, 아주 거창한 스펙들 이런 것들을 아주 우선시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. 자,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기업의 비밀을 빼돌리거나 기밀을 누설하거나 또 혹은 그 기밀을 팔아먹거나
혹은 어느 정도 잘 키워두었더니 이제 기업에서 쓸만하다 싶을 정도가 되니까 본인이 독립을 해서 그 다 배운 지식을 갖고 말이죠. 독립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, 자, 일종의 배신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처음부터 뽑을 때 그렇지 않는 사람, 충성도가 높은 사람, 헌신할 수 있는 사람,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, 같이 동료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고르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요즘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의 비중이 아주 높아졌습니다. 단지 필기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뽑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. 요즘은 아예 뭐 필기나 이력서를 아예 받지 않는 데도 있고, 자, 그래서 오히려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을 아주 높여가고 있는데요. 자, 개별적으로 탁월한 사람보다 이렇게 조직에 들어와서 서로가 연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이죠. 그래서 개별적인 능력보다는 팀을 통한 능력, 그래서 전체 조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. 유머 경영의 효시로 꼽히는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회사의 초대 회장 허버 켈러 씨는 이 직원들의 선발 기준을 바로 태도에 두었다는 거죠. 자,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직능은 얼마든지 교육시킬 수 있다. 그러나 그 사람의 몸에 밴 태도는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. 따라서 애티튜드가 엘티튜드를 높일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하죠. 이때 애티튜드는 태도란 말이고 엘티튜드는 비행기의 고도라는 뜻도 있고 사람의 지위라는 뜻도 있죠.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 더 추가해 봤습니다. 애티튜드를 갖추어야 애프티튜드를 능가할 수 있다. 이때 애프티튜드란 말은 소질이나 타고난 적성, 재능을 얘기를 하고 있죠. 자, 면접의 비중을 많이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 아스톤 대학교 네일 앤더슨 박사는 이 모의 면접 실험을 했었는데 면접관들이 단 4분 안에 이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4분 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이 당락을 결정짓는 그 기준이 뭐였느냐? 바로 몸에 밴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몸에 밴 태도는 어디를 가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 누굴 만나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고, 자, 그래서 그런 태도가 몸에 잘 밴 사람, 즉 사람으로 말하면 잘 숙성되고 잘 익은 사람을 선택을 했다는 내용들이 되죠. 자, 미국에서 말이죠. 이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. 당신이 성공하는데 어떤 요소가 도움이 되었습니까? 라고 했는데요.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식이나 전문 어떤 기술은 15% 밖에 필요하지 않았다.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 관계였다. 라고 표현을 쓰죠. 자, 그래서 결국 자녀에게 싸가지를 갖추게 하는 일은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다음 일을 한번 들어보시죠. 저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 통해서도 몇 번씩이나 보았고 또 여러 책을 볼 때도 이게 중복해서 보았던 내용들이었는데요. 자, 미국에서 일입니다. 어느 비바람이 치던 밤에 이 필라델피아의 어떤 노후 부부가 아주 허름한 여관방 정도 되는 그런 여관방 문을 두드립니다. 그 도시에 잘 곳이 하나도 없다는 이유였고요.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지금 어떤 큰 행사가 열리고 있어서 웬만한 호텔, 웬만한 숙소는 전부 다 이미 다 예약이 찬 상태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노인이 방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고 춥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종업원은 이렇게 권유합니다. 자, 객실은 모두 다 찼습니다. 그러나 밤 1시가 된 이 시각에 이 어르신 두 분을 바깥으로 내어 보내는 것은 정말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. 제 방이라도 혹시 쓰실 의향이 있으면 제 방이라도 비워드리겠습니다.
자, 이 노부부는요, 아주 고맙게 그 방에서 잠을 잤고,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방값을 계산하면서 그 젊은 종업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자,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. 언젠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. 야, 종업원은 그냥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. 자, 그런데요, 그로부터 2년 후인 1976년, 그 비바람 치던 밤에 찾아왔던 그 노부부로부터 한번 만나자 보고 싶다는 초청장과 함께 뉴욕행 왕복 기차표가 동봉된 편지가 왔습니다. 그때도 그는 농담으로 여겼었는데 뭐 믿져봤자 본전이다 생각하고 이제 뉴욕으로 날아갔죠. 자, 그랬더니 그 젊은 종업원을 초청한 노신사가 이 친구를 데리고 거대한 뉴욕의 5번가 34거리로 가서 하늘 높이 솟은 건물을 보여줍니다. 그게 1,900개의 객실을 가진 맘모스 호텔이었죠. 자, 그러면서 자, 저것이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일세. 이 젊은 종업원은 벼락이 맞아도 그 자리에 꼼짝없이 그냥 서버리고 말았죠. 이 필라델피아의 3층짜리 뭐 여인숙 정도 되는 자, 그런 뭐 호텔의 종업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거의 뭐 2,000석에 가까운 아주 대형 호텔, 그것도 최고급 호텔의 지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. 자, 이 은혜를 베풀었던 이 사람은요, 바로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경영자 존 제이콥 아스터였습니다. 자, 결국 기본적인 마인드,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좋은 기회도 잡았을 뿐 아니라 그게 바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후에 경영도 그런 마인드를 바탕으로 할 수 있었겠죠. 따라서 싸가지를 갖추게 하는 일은 자녀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싸가지를 갖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.